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전기차 관련 종목에 굉장한 관심이 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리뷰를 한 영상들을 보면 전기차를 왜 사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전기차 외에는 그럼 또 다른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를 만약에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그게 폴더블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는 폴더블 종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었고, 장담하건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차트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죠. 인터플렉스 종목인데요. 2010년 초반에 한 4천 원 정도 했던 종목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6만 원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 빠지다가 다시 또 2017년 정도에 그 똑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다른 차트 하나 봐볼까요? BH라는 종목인데요. 똑같이 2016년,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죠. BH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왜 이 2010년 초반, BH 같은 경우에도 2010년 초반 이때 왜 주가가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이때 이제 주가가 왜 떨어졌으며 2016년에는 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아셔야 폴더블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신 분들은 방금 보셨던 그 두 개의 차트가 FPCB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FPCB가 2010년도 굉장히 전망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특히 FPCB 1위 업체인 인터플렉스, 방금 주가 보셨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수준인 매출액 3천억, 방금 보셨던 BH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년 대비 18% 증가한 1250억,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170억을 잡았다. 굉장히 주가 전망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 정도 수준이었던 스마트폰이 2010년, 11년, 12년, 13년 지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FPCB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부품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인터플렉스라든지 BH 주가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플렉스나 BH뿐만 아니라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FPCB 산업의 호황을 제대로 맛봤고요. FPCB 빅3 최대 실적을 노린다 해서 보시면 인터플렉스, 아까 보셨던 BH, 그리고 플렉스컴이라는 회사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 둥 너무나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죠. 인터플렉스 업체는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BH 역시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플렉스컴 역시도 3분기 매출액 400억, 4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로 500억, 최초로 500억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군다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데다가 아까 보셨죠? 다양한 응용기기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장세가 무섭다 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BH,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아까는 플렉스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 보니까 FPCB 업체가 굉장히 많았고, 인터플렉스, BH, 플렉스컴, 지금 나오는 뉴플렉스, 아까 보셨던 이녹스까지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고, 실적이 좋다고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커져간다 라고 전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터플렉스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지금도 매출이 엄청 좋으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캐파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야 매출이 더 늘잖아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공장 증설을 위해서 500원 유상 증자 결정하고, 이 증자 대금을 신공장 신축, 공장 통합, 생산 설비 마련에 전액 투자합니다. 즉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돈을 끌어모아서 캐파를 확충을 해요. BH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회사 측은 상반기 매출 증가 원인을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FPC 호황에 대비한 것을 꼽았다. BH 같은 경우에도 설비 증설을 위해서 100억 원 투자를 진행했다. 인플렉스컴 역시도 베트남에 공장 증설을 하면서 생산 능력이 증가한다. 세 업체 모두 다 공격적으로 캐파를 키웁니다. 우리 아까 예상치가 스마트폰이 2013년에 이 정도로 커졌고 15, 16, 17, 18, 19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FPCB 캐파를 키워놨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스마트폰 시장은 2017년 이후에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쯤 돼서 인터플렉스의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스마트폰 수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캐파를 정말 많이 키워놨는데 오히려 2017년 이후부터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규모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PCB 실적 먹구름 고성장 시대 끝났나? 라는 기사에서 보면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실적이 부진하다. FPCB 인터플렉스와 함께 FPC를 주도하고 있는 플렉스컴도 전년 동기에서 73% 급감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그 외에 뭐 SI 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업계에서 인터플렉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FPCB 시장의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큰 문제가 된 거죠. 연성 회로기판의 핵심 소재인 FCCL도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너도나도 증설을 나서면서 공급 초과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FPCB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FCCL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잘 나갈 때는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설비를 늘렸다가 그게 이제 스마트폰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붐메랑을 맞았다라고 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해서 워닝 사인이 뜨기 시작합니다. 인터플렉스는 심지어 적자 기조가 불가피할 거라고 전망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아까 보셨던 인터플렉스, BH, 플렉스컴 이 세 업체가 FPCB로 되게 큰 회사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플렉스컴이 결국에 문을 닫게 돼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일전자라고 해서 이 업체도 이제 연성회로기판 FPCB 전문 업체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법정 관리를 신청해요. 즉 많은 FPCB 업체들이 공급 과잉을 겪으면서 줄줄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상당 부분 업체들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2017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아이폰 X에 국산 FPCB가 채택이 됩니다. 아이폰에 국내 기업이 만든 연성회로기판 FPCB가 사용된다 라고 해서 인터플렉스, BH, 삼성전기가 차기 아이폰에 FPCB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애플 수요 독차지로 반전 맞은 한국의 FPCB라고 해서 공급 과잉으로 되게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인터플렉스, BH가 애플 아이폰에 한국산 FPCB 채택을 통해서 굉장히 주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인터플렉스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든든히 버티다가 2017년에 애플이 한국산 FPCB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인터플렉스가 애플에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꺾이긴 했는데 탈락하지 않은 BH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에 2016년 말부터 애플의 FPCB 채택 이후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BH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을 보면 FPCB가 공급 과잉을 겪다가 어려운 시간을 보다 보니까 경쟁사가 도산을 하죠. 경쟁사가 도산을 하면 남아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없어요. 남아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없을 때 뭐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수요 증가 이슈가 터지면 기존에 남아있는 업체들은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케이스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2만 원 정도 했던 주가가 한 2년여 만에 주가가 2배가 넘어갔죠.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 초반에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정도를 차지했었고, SK하이닉스가 19%,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자꾸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치킨 게임이 어떤 것이냐? 공급 과잉이에요. 상대방이 사업 철수를 선언할 때까지 혹독한 출혈 경쟁을 멈추지 않는 치킨 게임입니다. 즉, 공급량을 엄청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쟁사들이 더 이상 그 가격에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고, 즉, 그 업체가 파산할 때까지 계속 저가로 물량을 찍어내는 거죠. 그런 게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속되거든요. 그 결과 키몬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키몬다가 어떤 회사냐면요. 5위 업체예요. 키몬다가 그때 당시 한 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업체인데, 이 업체가 결국 치킨 게임의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죠. 그래서 이 업체가 문을 닫아요. 이 업체가 문을 닫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을 1불까지 깎아요. 진짜 반도체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IT 디바이스의 핵심 부품인데 1,000원 이하로 가격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엘피다, 일본에 있는 엘피다도 결국 법정 관리가 들어가요. 이거를 버티질 못해요. 엘피다가 어떤 업체냐 다시 보시면 3위 업체예요. 3위 업체가 결국에 파산을 하고 이 4위 업체인 마이크론 쪽에 인수가 되는데, 그 치킨 게임 결과 상위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키몬다가 없어지고 엘피다가 없어져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공급업체가 이제 5개에서 3개로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공급을 다시 줄인 다음에 가격을 올려놓고요. 2016년, 17년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버라든지 SNS 시대가 열리면서 서버 시장이 폭발을 해요. 서버 시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고, 마침 공급이 안정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가격은 높고 경쟁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같은 업계인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더 극적이에요. 2016년 한 25,000원 하던 종목이 85,000원까지 거의 한 3.5배에서 4배 정도 주가가 2016년부터 18년 초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도 같은 패턴이에요. 업체가 굉장히 많았었죠. 5개 업체 정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치킨 게임을 통해서 경쟁사를 문을 닫게 하죠. 문을 닫게 한 상태다 보니까 공급자가 감소를 하고, 공급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이슈가 터지면 기존에 남아있는 업체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 아까 BH나 인터플렉스가 겪었던 똑같은 패턴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장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BH 인터플렉스나 같은 FPCB 업체도 이래서 급등했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유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다시 이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제 핸드폰이죠. 뭐 이런 게 핸드폰인데,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기존의 폴더폰 업체들이 되게 힘들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키패드 업체들이 더 이상 다 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키패드가 필요가 없어요. 터치스크린 패널로 키패드를 다 대체를 하죠. 그러니까 키패드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힌지 업체예요. 힌지 업체가 뭐냐면요. 이런 이 스마트폰의 이 접는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예요. 옛날에 핸드폰은 거의 모든 폰이 폴더폰 아니면 슬라이드폰 형태였기 때문에 모든 핸드폰에는 다 힌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힌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당시 힌지 업체를 찾아보면 쉘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원래 힌지의 강자는 KH바텍, 그리고 뭐 대정엠텍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즉 쉘라인, KH바텍, 대정엠텍 이라는 회사들이 있었고요. 외국으로 보면은 뭐 암페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힌지 시장에 굉장히 마켓시어를 크게 차지했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힌지를 쓰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잘 나가던 쉘라인도 결국에 파산을 합니다. 쉘라인이 이화전기 공업의 피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힌지 매출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대정엠텍 같은 경우에도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힌지 업체가 지난 10년간 다 도산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에요.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힌지가 들어갑니다. 다시 옛날처럼 접거나 미는 형태의 핸드폰 폼팩터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바로 KH바텍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를 보면 KH바텍은 그때 과거에 힌지를 했었던 업체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 살아남은 업체고요. KH바텍은 노키아 내에서 마켓쉐어 1위를 유지할 만큼 힌지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업체였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힌지가 쓰이지 않자 관련된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경쟁사인 쉘라인이라든지 대정엠텍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 개화하면서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폴더블 스마트폰이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해요. 자,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전에도 공급이 있었죠. 힌지 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힌지가 쓰이지 않으면서 경쟁사가 도산을 해요. 공급자가 감소를 하죠. 근데 수요가 증가할 만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현재 힌지를 담당하는 업체가 KH바텍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온 갤럭시 폴드 1 같은 경우에도 KH바텍이 100%다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갤럭시 Z 플립이라든지 하반기에 나온 폴더블 2 같은 경우에도 KH바텍이 100%다 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그렇게 성장을 할 거라면 스마텍은 과거에 BH나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충분히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자연스럽게 유추가 될 수 있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2가 출시가 되고, 내년도에 여러 업체에서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낼 예정인데요. 결국 이 시장은 점점 커지는 시장이고, KH바텍은 당분간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길게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예요. 자, 어떠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왜 투자해야 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